안녕하십니까. 1일 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과주 예산. 성과주 예산은 우리가 의의를 봐보면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세분화하면 사업이 되고 사업을 세분화하면 활동이 되는데 사업 또는 활동별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편성 방법을 봐보면 여기는 일단은 사업명을 씁니다. 여기다가 사업명. 그래서 여기가 경찰 출동 사업이다. 그러면 경찰 출동 사업. 그 다음에 여기다 단위원가를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10만 원이 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업무량을 기록하는데 이 업무량은 전년도 실적에다가 전년도 실적. 이 전년도 실적이 바로 성과입니다. 여기다가 변동률을 곱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몇 번 출동했냐면 바로 1000번 출동했다. 그러면 1억이죠. 근데 변동률이 20%다. 그러면 이게 증가한다 이러면 바로 1200만 원, 아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입 물품이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경찰 출동 사업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배정된 예산의 근거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서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어디에 있냐? 첫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경찰 출동 사업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것은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용이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입 물품이 안 나와요. 1억 2천만 원으로 뭘 하는데 쓰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뭘 하면 돼요. 바로 1200번 출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입 물품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달리 예산의 신축적 활용이 가능하죠. 단점으로 봐봅니다. 단점으로 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부 사업 중심이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 관점에 큰 대규모 정책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세부 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전략은 장기적 계획인데 장기적 계획과 무관한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경찰 출동 사업, 이 사업 중심의 예산이 바로 무슨 일에 대한 기준입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이러면 우리가 기능별 분류인데 기능을 세분화하면 사업이 되고 사업을 세분화하면 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입 물품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회계 책임은 구입 물품하고 누가 이 돈을 사용하느냐 바로 회계 책임을 질 자가 누구냐를 명확히 해야지만이 회계 책임을 묻는 데 용이한 건데 여기는 구입 물품도 나오지 않고 누가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이나 실국장급이 편성해요. 이렇게 과장이나 실국장 이런 중간 관리자가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지향성을 지니며 예산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리작용의 능률을 지향하죠. 품목별 예산처럼 그냥 전년도 인건비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능률적인 편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학적인 편성을 통해서 능률성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지향적 예산은 통제 책임이 집중화되는 거고 관리지향적 예산은 관리 책임이 집중화되는 거고 계획 중심 예산은 계획 책임이 집중화되는데 이건 관리지향적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집중화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는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그렇죠. 원래 경찰 출동 사업의 궁극적 목적물은 범죄 예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경찰 출동 횟수. 경찰 출동 횟수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바로 산출이죠. 바로 궁극적인 목표의 중간 산출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과라고 하지만 성과는 산출과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중간
산출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산출은 양적 측면이고 궁극적 목적인 결과는 질적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뭐다? 양적 측면인 산출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죠. 개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합리주의 예산은 아니에요. 이것은 점중주의 예산이죠. 왜냐하면 전년 또 실적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중주의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능률적인 행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예산제도라서 관리 개선에 기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구입 물품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업에 예산을 연계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예산서에는 사업, 그렇죠. 여기 사업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 목적도 기록합니다. 예,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 예, 단위 한 번 출동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예,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그럼 맞습니다.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 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 사업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거기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PPBS. 그리고 이렇게 또 사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GBB죠. 그래서 PPBS도 비용 편익 분석이 활용되고 GBB도 비용 편익 분석이 활용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활용되는 예산 제도는 여러 사업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PPBS와 GBB니까 틀렸죠.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그렇죠. 여기 업무량이 바로 필요 사업량이죠.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가 있죠.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번만 틀리고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지문이죠. 4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면 국민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우면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도 예산의 비전문가고 국회의원들도 예산의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예산심의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목표 설정이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업을 쓰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설정이 용이합니다.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측정 단위가 여기 한 번, 경찰 출동 한 번, 이런 식으로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선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꼭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제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책 목표 설정이 용이하다. 목표를 설정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업명 쓰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쓰는데 이 목표 설정이 곤란하다. 그렇죠. 사업명에다가 목표를 써야 되는데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죠. 그래서 정책 목표 설정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옳다고 그랬는데 원래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해서 하는 제도지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곤란해. 또 측정 단위를 전제로 하는 제도지만 측정 단위를 선정하는 것은 곤란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니까 비읍번도 틀린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기역번하고 디귿번하고 미음번 이 세 개가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기획, 사업 구조와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로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 목표 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지나친 직권화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거는 여기 첫 마디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죠. 바로 PPBS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PPBS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PPBS는 우리 계획 중심의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 예산이죠.
이것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플랜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한 예산을 우리가 계획 예산이라 그래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한 예산.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편성 방법을 봐보면 첫째, 플랜, 기획 수립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면 목표 설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작성입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작성을 이거를 사업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업 구조화는 하나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작성이 돼요. 바로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엘리먼트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버젯. 바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첫째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여기 도시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관공서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주택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시 기반 조성 여기 안에 또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여기 도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여기 도로 계획 수립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도시 계획 수립 안에 또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측량 사업, 보상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산이 배분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플랜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가 예산 배분이 있죠. 버제팅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 카테고리, 이걸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 이걸 프로그램 엘리먼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편성인데 계획 예산의 장점을 봐보면 이것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뭘 해나간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을 전제로 해서 합리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합리주의 예산인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전략 예산이야. 이건 5년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계획 예산은.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에 근거한 예산. 전략은 장기적 계획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바로 전략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단점으로 봐보면 이거는 이제 첫째가 바로 직군화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요. 대통령 이렇게 있으면 대통령 주위에 아주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막료들을 구성하고 이 막료들의 좋은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에 따른 조언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직군화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요. 부처의 경계가 없어요. 부처의 경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 예산 배분할 때는 이거는 국토교통부 A과가 가져간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B과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국토교통부 B과와 C과와 행정안전부 D과가 가져간다.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고도의 한산 작업을 통해서 다시 각 부처에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고도의 한산 작업이 필요한 예산 제도가 바로 PPBS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첫 마디에 플랜, 프로그램, 버젯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답을 찾기는 대단히 쉽죠. 바로 계획 예산 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문제. A 예산 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인 맥나라마에 의하여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이것은 바로 PPBS예요. 맥나라마 국방장관은 지난 사회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죠. 이건 바로 이제 PPBS고 PPBS는 계획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은 3번 기획이 답이 되겠죠. 7번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 제도는 사업 구조를 작성하기 어렵다. 이게 사업 구조가 여기 나와 있죠.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프로그램 카테고리, 프로그램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나눠서 구성하기가 어렵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PPBS죠. 결정 구조가 직군화된다. 선생님이 썼죠. 이건 직군화된 예산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막료들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계획예산 제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계획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이에요. 구입 물품은 중앙예산당국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저걸 구입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이 계획예산 제도고, PPB에서는 대통령과 막료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처에게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 편성이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상향적 예산 과정을 수반하지만 계획예산은 하향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사업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산 편성에서 계량 기법의 도입이 중시됩니다. 여기는 비용 편익 분석이 활용이 되는 거죠.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존슨 대통령이 도입했죠.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 반대로 전반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번.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예산 제도는 직권화된 예산 편성이고 분권화된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MBO는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참여. 연기준 예산도 바로 뭐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적 예산으로 참여 중심의 예산이에요. 다면평가제도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특정 공무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와 분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9번의 답은 1번이죠. 10번. 목표관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계획예산제도 다음에 나오는 게 MBO 목표관리예산인데, 이건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거는 닉슨 대통령이 도입한 예산제도인데, 일단 과장이 부하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뭘 한다? 스스로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해요. 그 다음 실국장들은 자기 소속하에 있는 과장들을 참여시켜서 계량화되고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장차관들은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을 참여시켜서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첫째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부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 목표가 설정되는 상향식 예산 편성 기법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중간 평가하고 한류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최종 평가하고 한류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MBO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은 이건 전 직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권과 참여적 요소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죠. 종합적인 5개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그럼 틀려요. 이건 1년 단위의 단기적이고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목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5년 단위의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PPBS죠.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을 배합한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뭘 강조해요? 성과를 중시하죠. 바로 성과는 뭔데? 산출과 결과,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도 뭘 중시하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평가 할 때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요. 목표 달성도가 바로 뭐예요? 성과죠. 또 최종평가 할 때 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건 뭘 중시하고 있는 거야?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는 플랜이 바로 뭐냐면 이게 목표 설정이거든요.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지향적 예산이에요. 플랜에 그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근데 이것도 MBO도 목표 중심의 예산이란 말이죠. 물론 PPB에서는 장기적 목표를 중시하는 거고 MBO는 단기적 목표를 중시하지만 이거는 뭐다?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계획예산제도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적 관점에서, 그렇죠. 고객의 참여는 없고 부하 직원들의 참여만 있으니까 조직 내적 관점에서의 목표에 따른 산출량에 초점을 둔다. 그렇습니다. 조직 내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적 관점에서의 목표에 따른 산출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